그러니까 여기 선생님 2시간 요 수업하는 시간은 니네가 풀어오지 않은 사람은 효과를 보기 힘들어. 숙제를 할 때는 쭉 아는 문제가 나오다가 중간에 모르는 문제가 자꾸 연속되면 니네가 책을 덮는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유형 전체를 건너뛰더라. 도저히 안 풀려서 계속 끝까지 가. 지정된 그 배운 범위까지는. 자, 번호를 121? 91. 아, 91, 196, 4. 문제를 못 풀어왔어? 질문이 안 되네. 윤서 질문적인 거 해야지. 넌 많이 질문해. 지난번 한 번 수업 빠진 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꼭 따라오고 풀어와야 돼. 잘 들으시고. 질문이 다 끝나면 풀 수 있는 시간도 좀 줄 수 있어. 괜찮아. 그러면서 또 5랑 8이. 이건 보면은 아예 유형을 모른다는 얘기죠? 네. 저기요. 거의 연달아 있는데요? 오케이. 한 유형에 뭐 한 서너 문제밖에 없는 것도 있고 8문제짜리도 있지만 좀 더 갈까? 질문 있으면? 요 정도야? 오, 그럼 훌륭하네. 그럼 다른 사람들 한번 같이 보세요. 191번 갑니다. 로그에 대한 기본 내용은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지금 문제가 풀리니까. 자, 191번. 자연수 n에 대하여 로그 n의 정수 부분을 요거라고 하자. 잘 들어. 새로운 약속 기호가 나오면 따라쟁이처럼 한번 해보는 거야. 다시 이 뜻이 뭔지 다시 읽어볼게. 로그 n의 정수 부분을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보고 로그 n의 정수 부분.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니? 뜻은 로그 3의 정수 부분.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니네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뭔지 얘기할게. 먼저 이것부터 하는 거야. 로그의 정체가 뭐지? 로그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지. 뭘까요? 로그가 뭐야?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로그가 어렵게 느끼는 사람은 거기부터 시작이야. 이 로그라고 하는 이놈은 정체가 얘라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3이 되었어. 니네 이거 어떤 숫자인지 알고 있어 없어? 있어. 얼마야? 이거랑 이거지. 지금 너네들은 할 수 있어. 근데 중학교 2학년들은 몰라. 왜 모를까? 제곱해서 3 나오는 유리수가 없다고. 제곱해서 3 나오는 숫자는 유리수가 아닌 거야. 중학교 2학년 때는 유리수까지만 배워.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닌 숫자를 처음에 배울 때 이건 배워서 하는 거고, 제곱해서 3 나오는 숫자가 있긴 있는데 유리수가 아니라서 중학생들은 표현을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무리수의 이 특징이 뭐냐면 유리수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호를 줘야 돼. 무조건. 그래서 니네 처음 배운 기호가 중3 때 이 기호인 거야. 기호야 이게. 숫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읽었냐면 니네 제곱하면 3 되는 수라고 읽었단 말이야. 지수 잘 배운 사람은 알 거야. 제곱하면 3 되는 수의 표시 기호가 얘라고. 세제곱해서 5 되는 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와서 배웠죠? 이거 세제곱하면 5 되는 수 약속이라고. 그런 거야. 즉 이런 얘기지. 로그의 출현 배경이 2의 x제곱이 4야. 그럼 x 얼마니? 2지. 맞아요? 유리수로 표시된단 말이야. 근데 2의 x제곱이 5야.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x가 얼마냐고. 있긴 있어. 근데 나타내질 못해. 왜? 무리수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호 줘야지. 그 기호가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해준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왜 로그에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얘기가 출현할 수밖에 없느냐? 니네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이거 배운 다음에 이거의 정수 부분이 얼마냐고 하는 문제 풀어봤다고. 정수 부분 얼마죠? 2. 얘가 2.11인 걸 알겠어?
어떻게 하는 거야? 루트 4보다는 크고 루트 9보다는 작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수 부분이 2라고 배운 거고,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표시했니? 주어진 숫자에서 정수 부분을 빼서 계산했지. 그런 거야. 로그도 마찬가지야. 이게 로그 정체가 무리수니까 당연히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물어보는 문제는 아무 때나 출제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만 남은 거야. 얘가 2.11인 걸 알지? 네. 그래. 그럼 내가 무리수, 로그로 무리수 썼을 때 이게 몇 점 삐리리쯤 되는지를 니네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몇 점 삐리리예요? 알아야 되지. 4점 삐리리인 거 알겠어? 그러니까 밑이 2면 2의 거듭제곱에 해당되는 그 숫자를 기준으로 읽으면 된다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이게 4.11이란 말이야. 그럼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4인 거야. 정수 부분은. 그럼 소수 부분은? 로그 2를 밑으로 한 20에서 4를 빼야지. 단 소수 부분 정리를 할 때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여기까지 계산해주는 습관을 가져. 얘를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이라고 하는 표현 형태로 고쳐볼래요? 로그 2를 밑으로 한 2까지 질러. 그런 다음에 여기 4면 거듭제곱짜리 4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네. 이해됐지? 그러니까 얘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16분의 20 해서 여기까지 소수 부분을 정리하는 연습을 해두시라고. 오케이. 자, 이제 해볼게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밑이 얼마가 있는 거야? 10. 따라서 이 정수 부분이 바뀌는 기준은 10의 거듭제곱 숫자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약속해 놓고 하고 싶은 얘기가 F2부터 F111까지예요. 그러면 얘를 읽을 때 아까 로그 2의 정수 부분 이렇게 읽었단 말이야. 그러면 로그 2라고 하는 거의 정수 부분은 얼마죠? 이거 몇 점 몇 되는 숫자예요? 0.11이죠? 로그 10이 얼마야? 1. 10이 돼야 딱 이제 1이 되는 거야. 그럼 10보다 작은 숫자는 0인 거죠. 따라서 로그 100은 2가 되는 거죠. 그럼 정수 부분 읽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밑이 10의 거듭제곱이니까 자릿수로 생각하면 돼. 한 자릿수는 전부 다 정수 부분이 얼마겠어? 10의 1제곱 들어가는 두 자리 숫자들은 세 자리 숫자들은 됐어요? 자, 쓸게. 그러면 2부터 한 자릿수 9까지 이거 전부 다 정수 부분이 0으로 나올 거다. 10의 1제곱부터 10의 2제곱 전까지 그럼 얼마까지죠? 10의 2제곱 전까지 99까지 얘는 얼마로 나오는 거야? 1로 나오는 거야. 10의 제곱 100부터 10의 세제곱 1000 전까지 여기까지는 얼마로 나오는 거야? 2로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 111이 있으니까 이제 잘라서 111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럼 얘는 뭐 계산할 게 따로 없고요. 10부터 99 이게 몇 개인지만 잘 세면 돼. 양쪽 다 들어가니까 큰 거 빼기 작은 거 플러스 1. 그럼 몇 개? 99 빼기 10 더하기 1. 90개. 네. 그럼 요거는 몇 개예요? 2로 나오는 놈이 111 빼기 100에 더하기 1이니까 12개죠. 12개는 2로 되어 있으니까 24가 되어서 모든 정수 부분의 합은 이제 114로 계산되는 게 맞다. 이해돼? 네. 자, 조금 더 갖게 심화학습. 자, 이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저렇게 하자라고 낼 수도 있는데 조금 선배들,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좀 세게 배웠던 선배들 기준에 따르면 이것도 하나 적어두고 기억해두면 좋아. 원목은 낼 수도 있어. 여기 로그 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시라고. 로그 n에다가 가우스 기호 씌웠어. 얘네 가우스 기호 배워보세요. 내가
3.5야. 가우스기호 시험 얼마지? 3이죠? 두 번째, 로그는 소수 부분 쓸 때 항상 양의 소수로 쓴다. 즉, 만약에 로그 n이 2.35라면 2 더하기 0.35 그래서 정수 부분이 2, 소수 부분을 0.35라고 읽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로그 n이 마이너스 2.3이라고 치면 얘는 원래는 마이너스 2 빼기 0.3인데 마이너스 2가 정수 부분이고 마이너스 0.3이 소수 부분. 이거 아니라고. 소수 부분은 항상 양의 소수로 쓴다. 그럼 얘를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이렇게 써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 소수 부분이 0.7이라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이제 2.35 가우스기호 시험 뭐가 돼? 마이너스 2.3 가우스기호 시험 뭐가 돼? 마이너스 3이지? 맞지? 자, 그럼 얘가 얘고 얘가 얘란 생각해봐. 로그에다가 가우스기호 씌운 이놈의 의미는 로그 n의 정수 부분이라는 뜻이다. 이해되지? 그러면 이렇게 쓰면 무슨 뜻이 될까? 로그 n의 소수. 그렇게 낼 수도 있다. 로그 n의 소수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낼 수 있냐면 로그 n의 정수 부분이란 말을 써주지 않고 이 표현을 어떻게 낼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내도 너네들은 똑같은 문제를 풀고 있다고 알아야 된다. 정수 부분 물어보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표시해 두시고, 가우스 기호를 씌운 게 가우스 의미가 상당히 많아요 원래는. 근데 그 중에 로그에다가 가우스 기호 씌운 거는 로그 n의 정수 부분을 물어보는 문제라서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통 이제 요즘의 문제지만 약간 옛날 표현을 쓰자면 이렇게 문제를 내도 니네는 똑같다고 느껴야 되는 거라. 가리? 그럼 191번 됐어요. 자, 194번 가볼까?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15. 요거 유형 9번. 여기는 별표 3개 쳐놓고 무조건 공부해. 그냥 한 문제 내는 자리야 여기는. 특히 학교 시험으로 따지면 192번 같은 거 잘 풀면 한 문제 맞추는 거야. 192번 풀어본 아마 이 정도는 농쌤이 수업하면서 풀어줬을 것 같은. 네. 잘 기억하셔야 돼. 자, 그다음 그 뒤로 있는 문제 194번으로 풀게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15가 A. 로그 이건 응용 문제야. 5분의 9 요게 B. 이때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75. 요걸 A, B로 써봐라 그랬는데 요게 조금 응용된 게 뭐냐면 일단 이런 문제들은 밑이 같은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야.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 중에 첫 번째 192번을 살펴봐봐. 192번에 거기 보면 주어진 로그가 밑이 같아 달라. 힌트 다르지? 이거 같게 맞춰야 된다.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그 밑에 옆에 있는 그 놈도 밑을 똑같이 맞춰서 고쳐 쓴 다음에 시작해야 돼. 그 다음 소인수분해. 오케이? 그게 이제 기본이야. 192번 풀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얘는 밑이 같아져 있다고. 근데 자세히 생각해봐. 그럼 밑이 다 같으니까 밑은 고칠 필요가 없고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75는 3 곱하기 25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 이렇게 써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네가 이 답을 A와 B로 쓴다는 건 결국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과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5를 표시해 달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죠. 그럼 이틀 주면 니네가 금방 눈치챌 거야.
15는 3 곱하기 5. 되나요? 그 다음 B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9 빼기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5. 근데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9에서 9는 3의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나가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오케이. 자, 여기에서 얘를 구하고 싶다고 생각해봐. 둘이 무슨 짓을 하면 되는 거야? 이거 두 개 더해주면 되겠지. 더해주면 여기만 남잖아. 그래서 요걸 1식이라 하고 요걸 2식이라고 했을 때 1식하고 2식을 더하면 좌변은 A 더하기 B가 되는 거고요. 우변 요거 죽고 3 로그 2를 밑으로 한 3이 되어서 3으로 양변 나눠주면 로그 2를 밑으로 한 3은 3분의 A 더하기 B로 고쳐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연립방정식 풀듯이.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 로그 2를 밑으로 한 3을 없애고 얘를 남기고 싶으면 어느 여기다가 2배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1식에다가 2배를 하시고 빼기 2식을 빼봅시다. 그러면 2배에서 빼니까 2A 빼기 B. 2배에서 빼니까 죽어버렸죠? 2배에서 빼니까 3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5. 따라서 양변을 3으로 나누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5가 3분의 2A 빼기 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결론이 났지? 요걸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은 3분의 A 더하기 B로 그다음에 2 곱하기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5를 3분의 2A 빼기 B로 그럼 3분의 A 더하기 4A 해서 5A B 더하기 마이너스 2B니까 마이너스 B. 즉 결국 이렇게 답을 쓰는 게 맞겠죠. 자, 필요한 부분은 체크를 해두시고 이제 지우개. 그다음에 이 문제 답을 찾아내는데 신경을 쓰는 것도 물론 해야겠지만 아까처럼 이 의미를 설명할 때 조금 잘 들으셔야 돼. 그래야 다음 문제가 조금 바뀌어도 똑같이 풀 수 있다고. 아, 195번. 이제 똑같아요. 이제 이건 그냥 똑같은 걸 물어본 거랑 똑같아. 물론 이 문제가 조금 상으로 난이도가 어렵게 돼 있지만 의미는 같은 거야.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이 A야.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5가 B야.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7이 C야. 이때 로그 14를 밑으로 하는 105 얘를 ABC를 이용한 식으로 써보시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주어진 힌트들이 전부 다 밑이 달라. 통일해 줘야 돼. 그리고 알고 싶은 이놈도 밑을 그걸로 똑같이 맞춰서 정리 먼저 해야죠. 근데 여기는 2를 밑으로 하는 3, 3을 밑으로 하는 5, 5를 밑으로 하는 7 됐으니까 뭘로 해야 될지 고민이죠. 윤서 같은 뭘로 하고 싶으니? 여기 있는 숫자도 되고 아닌 숫자도 돼. 뭐 2로 맞출 거야? 아니면 나는 뭐 10으로 맞춰도 되고 아무거나 그냥 선택을 할 수는 있어. 조금 형태상 문제가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넌 뭘로 하고 싶어? 2? 좋아요. 그럼 요건 납둬야 되죠? 자, 이걸 밑이 2인 걸로 정리를 하셔야 돼. 그러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 분의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5 이게 B가 되겠다. 그럼 얘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얼마? 5 분의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7 얘가 이제 C가 돼요. 그래서 이제 A, B, C를 이렇게 만들어서 B라고 대입하는 건 아니야. 자, 그럼 얘도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걸로 한번 고쳐볼게요. 얘는 2 곱하기 7이니까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 플러스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7 이런 개념이지? 그 다음 얘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105인데 105를 소인수분해 먼저 좀 해볼게요. 3, 5,
5, 7. 그럼 3 곱하기 5 곱하기 7인가요? 네, 3 곱하기 5 곱하기 7이니까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5,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7 이렇게 써집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이나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5나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7을 ABC를 활용해서 써달라는 얘기예요. 자, 가봅시다. 얘는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별로 고민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A라고 쓰면 되는 자리. 자, 문제는 얘와 얘를 이용해서 5하고 7 얘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이 아까 얼마였지? A였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B 대신에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5라고 되겠죠.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5가 A 곱하기 B로 바꿔서 써달라는 얘기와 동일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를 이용하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5가 AB 이렇게 써지니까 결국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7이라는 건 ABC 이렇게 대입하라는 얘기와 같은 거지. 자, 그럼 대입해서 쓰고 정리. 1 더하기 얘가 뭐라고? ABC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A예요. 얘는 뭐가 되고요? AB가 되고 여기는 ABC가 그만큼이 네가 원하는 답일 거다. 자, 일단 기준은 그냥 똑같아. 그리고 A 대신에 B 대신에 C 대신에가 아니라 요 숫자 대신에 A가 들어있는 형태, 요 숫자 대신에 뭐 B가 들어있는 형태 이렇게 조금 고쳐서 써야 돼. 이제 이건 조금 힘들지만 처음에는 기준은 똑같은 거. 됐어요. 198번도 한번 해볼까? 자, 198번은 일이 아닌 양수 AB A하고 B가 이제 양수인데 1은 아니야. 그 왜 그러냐면 이제 밑 같은 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야. 로그에서 밑 조건이 뭐죠? 로그에서 밑이 되는 조건. 1이 아닌 양수. 또는 0과 1 사이 또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타내도 돼. 니네 오늘 배운 지수 함수로 배웠을 거면 밑이 0과 1 사이 또는 1보다 큰 걸로 나눠서 배웠을 거야. 이제 똑같은 얘기야. 자, 요거 이제 밑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랬을 때 A의 m제곱하고 B의 n제곱이가 5래요. 그랬을 때 로그 AB를 밑으로 하는 B의 제곱 얘를 m과 n을 이용해서 나타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지수 처음에 배웠을 때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이거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 고쳤었더라? A는 5에 양쪽에 n분의 1제곱씩 똑같이 해주면 되니까 A는 5에 n분의 1제곱 그러면 B는 5에 여기까지 고치는 거 봤지? 이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면 왜 자꾸 이렇게 고치는지 조금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고치는 의도는 A와 B가 원래 밑이 다른 거잖아. 근데 이런 작업하면 A와 B를 밑이 같은 숫자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정리가 된다. 다 된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밑이 5인 걸로 고쳐보시면 될 거 아니야. 밑이 5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요거는 됐니? 자, 그럼 봐봐 이제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A가 뭐냐면 5의 n분의 1제곱이지. 이게 얼마인지 보일 거야? 이거 나가면 끝인 거니까 마찬가지야. 그리고 5의 그럼 밑에가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 위에는 n분의 2 이렇게 된 거고 여기 통분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mn분의
m 더하기 n 하고 n 분의 2가 되니까 여기가 n 곱하기 요 n 요 약분시킬까요? 아예? 예, 그럼 좀 편하겠지? 그럼 n 플러스 n분의 2m 이걸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럼 mn으로 나타내는 건 똑같지. 지수든 로그든 밑을 통일할 수 있는 작업이 만약 가능하다면 거의 풀린 거야. 그래야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 2터전 틀어주시면. 추워? 네. 자, 지금 풀어보지 않아서 질문을 못하는 아주 힘든 상황이 생겼으니 그럴 수는 없을 거고, 오늘 지수 함수 배운 것 중에 조금 유형 중에 좀 잘 모르겠다 하는 유형이 혹시 있으면 그 유형 풀이에 대한 걸 좀 도와주고 나서 나머지 시간 중에 일부분은 직접 문제를 몇 개만 내가 지정해 주는 걸 풀어보고 잘 안 되는 사람에 대한 오답 정리하면서 내용 정리까지 같이 한번 해주고 싶은데, 일단 오늘 배운 지수함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이렇게 할게. 얘네 지금 여태까지 함수 뭐뭐 배웠는지 제목 혹시 배운 함수 기억나니? 중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1차 함수 배웠죠. 2차 함수 배웠어요. 이건 내가 또 배운 거 있어. 2학기 올라와가지고 유리 함수 배웠지. 또 무리 함수 배웠지. 근데 내가 유리 함수, 무리 함수 너희들이랑 설명할 때 그게 얼마나 좀 각인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종류는 많지만 공부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니네가 앞으로 또 로그 함수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삼각함수도 배워야 되니까 함수를 공부하는 방법을 좀 틀을 잡으라고. 그럼 혹시 나는 이렇게 함수 공부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 난 함수 공부 이렇게 해요. 다 외우는데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뭐 나쁜 건 아니지. 근데 이렇게 모든 함수들이 함수 종류는 다르지만 공부하는 방법 순서가 동일하다고.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됩니까? 이 얘기예요. 개연부터 그렇지! 니네 2차 함수 배운 순서가 이거 배웠어. 그리고 이거 배웠어. 그 다음에 이거 배웠어. 맞아? 예. 근데 유리함수 배울 때 이거 배웠어. 그 다음에 이거 배웠어. 그 다음에 이거 배웠어. 자, 그러면 공부 순서 얘기할게. 둘이 똑같으니까. 첫 번째, 어떤 함수 단어를 만나도 상관없어. 공부할 때 먼저 가장 기본식이지. 이 기본 그래프 공부를 잘하면 그 함수의 절반 이상을 공부를 끝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본 그래프를 잘 공부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얘기할게. 만약에 2차 함수라면 이 식을 보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아까 규현이 얘기한 대로 기본적인 모양이에요. 이 모양 어떻게 생겼나요? 이거. 아래로 A가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라면 위로 볼록. 그럼 아래로 볼록이라고 다 똑같은 그림은 아닐 것이고 어떤 차이를 가질 수 있죠? A 크기가 그렇죠. 절대값으로 큰 숫자가 들어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특징.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포인트, 그래프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꼭지점. 두 번째, 대칭축. 그거야. 얘 공부했던 생각해봐. 이거 어떻게 생겼냐? K가 양수면 1, 4분면 3, 4분면 쪽의 쌍으로, K가 음수면 2, 4 쪽에 K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바깥으로 점점점 멀어져 가는 형태. 그럼 이 유리함수에서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대칭점과 점근선 관계지. 이해돼?
그런 식인 거야. 어떤 함수 그래프를 배울 때 가장 기본식이 이런 모양의 특징을 가지는데 얘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림이 변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거랑 그 그림의 특징을 나타낸 어떤 것. 예를 들어 오늘 배운 지수함수도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고 밑이 1보다 작은 양수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때 밑이 1보다 크다면 밑이 커질수록 어떤 특징을 갖는다? 오늘 배워서 대답을 할 수 있냐고. 맨 처음부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들었으면 이미 정리된 채로 듣고 있어.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막 얘기를 듣고 나서 정리해보라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면 얘네 2의 x제곱이 얘라고 쳐. 그럼 3의 x제곱이 어떻게 생겼냐고. 응. 컴온. 들어와. 이게 3의 x제곱이지. 그럼 4의 x제곱은 어떻게 생긴 거야? 저기요. 이게 4의 x제곱이야. 그럼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설명하겠냐?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0보다 오른쪽은 y축이랑 점점 달라붙게 되고 0보다 왼쪽은 x축 쪽으로 달라붙게 되지. 다른 말로 하면 밑이 1보다 크다면 밑이 크면 클수록 축과 달라붙는 그래프 개형인 거다. 그럼 0과 1 사이의 그래프라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일단 생긴 모습 자체는 감소하는, 내려가는 모습일 거야. 그럼 얘가 2분의 1의 x제곱이었다면 3분의 1의 x제곱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저는 뭐를 이렇게 생겼죠? 4분의 1의 x제곱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밑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축과 달라붙는다. 그렇게 두 개를 기억하는 거야. 그래프의 특징이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그래프의 모습을 보고 요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요렇게 생겼는데 요렇게 생겼을 때는 밑이 큰 숫자일수록 점점점 축과 가까워지고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작은 숫자일수록 축과 달라붙는다는 특징을 이해하는 거. 그러면 이 생긴 모습을 이해함에 따라서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졌을 때 이런 그림 모양이라면 x가 작은 숫자일 때가 최소값이고 큰 숫자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다.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x의 범위가 잘라졌을 때 최대 최소에 대한 판단을 왼쪽이야 오른쪽이야를 그래프가 생긴 거 보고 할 수 있다고. 만약 이런 그림이라면 오른쪽 숫자 x가 더 큰 숫자 들어갔을 때 작아지겠죠. 증가함수 감소함수 특징을 이해하는 거야.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최대 최소 문제 오늘 했을 거야. 최대 최소 문제와 지수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또는 부등식 풀 때 부동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이 얘기. 그게 바로 이 특징이야. 그냥.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지수함수의 특징 역시 점근선입니다. 얘든 기본 점근 이 기본 그래프의 점근선은 뭐가 점근선인 거야? 얘가 점근선인 거지. 즉 y는 0, x축, y는 0을 점근선으로 해요. 그거의 특징, 점근선이 특징인 거예요. 이 그래프 개형과 특징과 점근선. 이게 이제 지수함수를 배운 기본적인 여기까지 배웠을 때, 지수함수를 배워보죠 지금.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내가 한 거라고. 그럼 너네한테 내가 이걸 써줬다면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뜻이지. 이 그래프의 모양이 이 그래프 모양과 같아 달라. 얘랑 그래프 모양이 같으냐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같죠. 위치만 바뀐 거라고. 그래프 모양이 달라질 이유는 없다고. 얘랑 모양이 같으면 위치만 바뀐 거라고. 얘 밑이 똑같은 거면 평행이동이 있었다는 얘기는 모양은 변하지 않고 그냥 위치만 이렇게 변한단 말이죠. 이해돼? 그러니까 모양은 이미 결정, 기본 그래프에서 얘는 위치만 바꾼 것만 파악하면 되고, 이때 지수함수가 이렇게 써있는 지수함수가 있는데 이게 x축 방향으로 왔다 갔다 했다고 치자.
점근선과 관계가 있나요? 점근선과 관계가 없지. 마치 여기서 슬라이딩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점근선이 변할 수 있는 평행이동 방법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건 점근선의 위치가 변할 수 있지. 따라서 니네는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점근선의 위치를 보고 있는 거라고. 맞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2 그러면 원래는 Y는 0이라는 게 점근선이었는데 Y축 방향은 이만큼 갔으니까 Y는 2가 점근선 위치가 된 거지. 어쨌든 위로 두 칸 올라갔으니까요. 거기까지 공부한 거야. 그리고 니네가 다 배운 거는 이제 그래프의 모습, 크기, 비교,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 이걸 풀고 있었던 거야. 오늘 배운 게 유형 한 17까지 배웠니? 어디까지 배웠니? 10, 4까지요. 그러면 지수 방정식 정도까지 푼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문제 중 우리가 아까 이렇게 수업을 들었을 때 선생님이 유형 한 개씩 정도 풀어주셨겠지. 근데 선생님 이 유형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라든가 조금 까다롭게 들을 때 그 유형을 얘기해주면 아까 했던 선생님이 말했던 이 지수함수 지수함수의 특징 가지고 설명을 할게. 유형 8번. 유형 8번 한번 해볼까요? 조금 이걸 알았다고 해서 문제가 다 풀리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안 풀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설명은 이 베이스로 해야 돼요. 함수가 세지려면 이 함수 공부 방법을 기억해. 만약에 다음 주 갔을 때 다음 주 화요일 수업이 없으니까 목요일 날 지수함수 끝나고 만약에 로그 함수가 들어가서 도동훈 선생님이 설명하신다 그러면 들을 때부터 처음부터 얘가 로그 함수인데 밑의 크기에 따라 어떻게 생겼는지 그럼 1보다 클 때는 밑이 커질수록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걸 주된 그 공부로 생각하고 들어줘. 그러면 전체가 다 이해가 좀 쉬워요. 내가 설명을 다시 하고 싶지만 그거는 중복인데다가 니네한테 내가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하나도 못 써. 그래서 문제풀이를 한번 할 텐데 그중에 조금 오늘 집에 가서 숙제할 때 불편하겠다 싶은 유형을 물어봐 달라고 한 게 유형 몇 번이라고요? 8이요. 8이요. 자, 317번을 아까 풀었겠지만 예를 들을게.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자를 거야. 그런데 이 식이 y는 4의 x제곱 빼기 2의 x 더하기 1제곱 더하기 3 이게 x가 a인데서 최대값 b를 가지고 x가 c인 자리에서 최소값 b를 갖습니다. a, b, c, d 찾아봐.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지수할 때 공부를 해뒀을 거야. 4의 x제곱은 2의 제곱의 x입니다. 요건 2의 2x예요. 오케이? 요건 2의 x의 제곱이고요. 이 중에 어떤 건지 상관없이 니네가 필요한 형태대로 바로 쓸 수 있도록 일단 봐주시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내 의도는 이거를 2의 x의 전체 제곱 요 형태로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뜻이야. 두 번째,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이거 말고 이놈은 빨리 떼어쓰기 바람. 즉 2의 x 더하기 1제곱은 2의 x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이니까 2의 1제곱 곱하기 2x제곱 요렇게 쓸 수 있도록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두 개를 기억하고 본다면 이 식의 내용은 뭐가 되는 거냐면 그러면 거듭제곱꼴을 포함한 경우는 치환이 기본인 거야. 2차 함수로 생각해서 풀 거야.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이게. 그러면 2의 x제곱을 x로 치환하겠습니다. x는 저범이고요. 그럼 내가 니네 1학년 때부터 내내 얘기한 거야. 호랑이가 죽으면 뼈를 남기는데 또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문자가 죽으면 범위를 남긴다. 치환하는 순간 바뀐 문자의 범위를 빨리 쓰는 게 제일 중요한 사실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2의 x제곱으로 놨을 때는 x에 대한 함수니까 x범위 이거예요. 근데 이걸 t로 쓰는 순간 t의 범위를 써야 돼. 그렇다면 2의 x제곱이 이렇게 생긴 거고 x가 1, 마이너스 1부터 2란 말이야.
그러면 너네들이 t의 범위라고 생각하는 건 여기에 해당되는 그림만 지금 있는 거니까 제일 낮은 데부터 제일 높은 데 여기까지가 t의 범위가 된다는 거. 이 범위가. 그러면 제일 낮은 데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t가 얼마 여기는?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갔어. 2분의 1인 거죠? 여기는 2가 들어갔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순간 너네는 바뀐 문자의 범위를 빨리 쓰는 게 가장 핵심인 거야. 자, 그럼 문제가 어떻게 변한 건지 보여줄게.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에 t가 2분의 1부터 4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냥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된다. 자, 그럼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대로 가자.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대칭축의 위치는 얼마가 되죠? 1. 근데 범위가 2분의 1부터 4까지. 따라서 여기서부터 요 범위죠. 그러면 최대가 되는 곳은 어디야? 여기지? t가 4일 때죠. 그럼 4 집어넣고 쓰면 16에 마이너스 8에 더하기 3이니까 11 이렇게 되겠지? 최소값은 어느 자리냐면 2분의 1 아니죠. 1인 자리가 최소값 맞아? 네, 그럼 t가 1일 때 최소값이니까 1 빼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되니까요. 2가 되겠죠. 이제 마지막 주의할 건 최대값이 11이다 하는 이 최대값은 11 쓰면 되는 거예요. 최소값 2 여기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야? 뭐 최소값이 얼마야 쓰는 거라면 그냥 하면 돼. 이제 문제는 이거지. x가 얼마일 때. 근데 내가 구한 건 t가 얼마일 때 이거밖에 안 썼잖아. 여기다가 4를 a에 쓰고 c에다가 1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면 내가 치환했던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t가 4일 때가 최대 위치니까 t가 4라고 생각해봐. 그럼 x가 얼마일 때야? 2일 때니까 요게 2일 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최소는 t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럼 여기가 1일 때라는 건 x가 얼마일 때니? 0일 때. 그러니까 t가 0이 되어서 이렇게 ABCD를 찾는 거지. 이해되니? 거듭 제곱 들어있는 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바꿔 풀겠다는 거고 혹시 x의 범위로 물어보면 반드시 한번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유형 8번에 대한 얘기야. 이해돼? 네. 혹시 뭐 다른 것도 좀 있을까요? 응? 유형 6번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꼴인데 이건 그래프의 모양에 대한 얘기로 이미 끝난 건데 이 중에서 네가 좀 어렵게 생각되는 문제 하나를 골라줄래? Would you please 골라줄래? 아까 312번 풀었는데. 네, 이해가 잘 안 됐어? 312번을 한번 그러면 풀어볼게요. 아까 말했던 그래프 개형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하고 계시라고. 자, 정의 여기가 x 뺐고 마이너스 1을 하고 2 이때 y는 a에 x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최대값이 4분의 1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최소값을 구해 보세요. a 구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a가 양수라는 힌트를 줬어요. 일단 첫 번째 이 그림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건 1학년 때 많이 해줬어. 절대값 x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 맞아요? 이건 어떻게 그려요? x축 방향으로 한 칸 평행 이동하면 돼. 그 다음 여기 플러스 2가 붙으면 어떻게 돼? y축 방향으로 두 칸이 올라간 거야. 이런 식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지금 얘의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그림을 그려보면 아까 말했지만 절대값 x-1에 대한 V자 그림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1,2가 꼭 뾰족한 그 자리이고요. 이렇게 된 그림이 바로 요 그림입니다. 그럼 x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자를 거라고.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쯤 되겠죠? 2는 여기쯤 되겠고요. 1이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위치가. 올림피아드 4가 되죠? 올림피아드 그 다음에 여기는 1 집어넣을 때가 2인 위치고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3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요 그림인 거예요. 여긴 관심이 없어요. x가 정해졌으니까. 자, 그러면 최대 최소를 정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문제가 뭐야? 우리가 이 양수라고만 했지 그림을 바로 못 그리는 게 이게 이렇게 생긴 그림인지 이렇게 생긴 그림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 그치? 모를 땐 어떡하죠? 나눠서 풀어야지. 그러니까 얘를 지금 증가하는 쪽 그림이라면 이게 지금 사실 여기 요걸 t라고 놓으면 여기가 2고 여기가 4니까 이의 t의 값이 2부터 4란 말이야. 그러면 밑이 1보다 큰 경우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2부터 4까지 이렇게 잘라져야 되고 이렇게 생긴 그림이라면 2부터 4까지 이렇게 잘라지니까 이런 경우라면 이 최대값 얘기할 때 4를 집어넣고 최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경우라면 최대값을 구할 때 2를 대입해서 구한 걸 최대라고 읽어야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안 정해졌으니까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냥 나눠서 풀면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 A가 0과 1 사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요런 그림에서 요 t의 범위가 즉 이 그래프가 가지는 범위가 2와부터 4까지니까 이렇게 된 걸로 생각하고 푸는 거고 a가 1보다 크다고 생각한다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지수가 2부터 4까지 최대 지수가 있으니까 요 그림을 놓고 생각해 보시는 거야. 자, 그럼 갑니다. a가 0과 1 사이입니다. 최대값 찾고 싶어. 그럼 x 대신 얼마 집어넣었을 때요? 2 집어넣었을 때죠? 2 집어넣었을 때. x가 아니라 t 대신에 이게 t가 된 거지. t 대신 2가 최대값인 거야. 그럼 t가 2이면 a의 제곱 이렇게 된 거지. a의 제곱 얘가 최대라고. 근데 얼마래? 4분의 1인 거지. 그럼 a는 얼마면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면 되는 거지. 그럼 0과 1 사이라고 놓고 풀었는데 2분의 1이라면 합당한 거야? 합당하지 않은 거야? 합당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경으로 생각을 해본 거야. 또 여기도 가능한 게 있는지 여긴 최대가 되려면 t 값이 4인 거죠. 그러면 a의 그 t 값이 4일 때가 최대니까 4제곱 이렇게 쓰는 게 4분의 1이 된다고. 그럼 a 제곱이 2분의 1인 거고 그럼 a는 루트 2분의 1이 될 텐데 그럼 이게 1보다 크다는 범위랑 전혀 맞지가 않지. 이게 안 된다는 거니까 결정이 이걸로 끝났습니다. a가 2분의 1이니까 최소값을 찾으려면 t 대신에 4를 대입하면 되는 거지. 따라서 2분의 1에 t가 4일 때가 최소니까 최소값은 16분의 1로 잡아주면 이런 문제예요. 얘가 지금 상으로 돼 있는데 그 상이 된 이유는 얘네가 그래프의 경향에 따라서 최대 최소 위치가 다르니까 그거부터 결정해. 이런 출제들더라. 오케이.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